유럽 쪽으로 보게 되면 1~2% 내외에서 LFP 배터리 라인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명확하고요. LFP 배터리가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거다. 전혀 내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국 LFP 배터리는 이제 토크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은 워낙 일생을 성장주에 그렇죠? 잘 가는 주식에 대표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2차전지 많이 얘기하셨고 많이 갔기도 했고 최근의 이슈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우회해서 침투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 좀 조정 타이밍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3월 23일에 출연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가 가장 시장의 화두지만 지금은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로봇과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3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주는 4월 중순에 고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에코프로가 4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고 포스코 피처임이 4월 19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의 고션 배터리의 중국 진출 논란과 관련된 부분 논란이 이제 나왔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이 나름 2차 전지가 급락하고 하는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죠? 중국 진출이 아니라 미국 진출. 그렇죠. 미국 진출 논란에 대한 이제 이 미시간주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직접 쓴 글입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허가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요? 농지 매입하는 부분이 CFIUS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걸 가지고 허락을 받았다라는 쪽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폭스바겐의 지분이 많고 그리고 또 LFP 배터리 이런 쪽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고 전기차가 1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미 배터리 과잉이 온다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렇죠. 자, 고션 배터리하고 요 부분을 함께 이제 엮어서 봅니다. 지금 4월 글로벌 침투율을 보게 되면 이 전기차 판매가 YOY 전년 대비 71% 증가를 했어요.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중국 LFP 배터리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LFP 배터리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10% 이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처음 진입했었던 2021년 그 퍼센티지에서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지 유럽 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1~2% 내외에서 LFP 배터리 라인 부분이 이 시장 점유율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명확하고요.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에 LFP 배터리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거다. 전혀 내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국 LFP 배터리는 재활용을 못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재활용했을 때 그 금속 같은 게 이제 값어치가 있으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건데 중국 LFP는 굳이 재활용해서 효율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나 이 서방 국가에서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5월 달에
하나증권에서 누구라고 연구원 이름은 네, 밝히지 네. 않겠습니다. 아니까. 네, 예, 네. 다만 네. 4월 11일 날 요 82만 원일 때 고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하향 리포트 45만 4천 원. 그런 가운데에서 이 5월 달에 한 달 10일 만에 45만 원, 무려 4천 원이나 내린 리포트를 한 달 10일 만에 또 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왜 상식적이지 않냐면 증권사 리포트 최근 5년간 보게 되면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그죠? 요 파란색 1년에 한 번에서 뭐 3번 정도 있는데 한 종목을 한 달 11만 원, 한 달 10일 만에 4천 원 내리려고 하향 조정 리포트를 쓰는 건 상식 바뀌잖아요. 거기다가 요 4월 11일 날 내릴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낼 때는 그래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죠? 뭐 150 위안 그러니까 뭐 한 20 몇 불 정도까지 내리면서 8불 갈 수 있다. 그죠? 8불 2027년 8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5 위안 그러니까 지금 한 42달러 정도 됩니다. 42달러가 2027년에 8달러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클까요? 그건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반영을 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증권 리포트가 결국은 이 45만 원 가격이 절대적인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15일 날 코스닥 시장 이 저점이 나왔을 때 4월 초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 49만 9천 원 포스코 피처엠이 29만 2천 원 이때 제가 모든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문자를 쐈습니다. 대한민국 양극재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78만 원, 79만 원 여기까지 이제 근처까지 왔죠. 물론 거기에는 FT, SE, ET 환경지수에 편입되는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수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시원에 일정 정도 전기차 양극재에서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이거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큰 대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여러 이유로 고점에서 얼마 전까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많이 오른 것이든 어쨌든 매도 리포트든 뭐든 간에 팩트 자체는 사실 고점에서 한 30%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상승하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가겠지만 2차 전지 섹터 전체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가격과 기간의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치고 재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2차 전지라고 해서 사실은 다 가느냐? 그게 아닌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럼 2차 전지주를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을 좀 자, 이제 거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고요. 왜냐면 먼저 이야기할 게 이제 중국 전기차가 줄도선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 중국 자동차 기업이 478곳이었는데 지금 불과 5년 만에 300여 곳 이상이 파산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LF 배터리에 있어서 인산염 이쪽 부분도 2026년에 위기가 온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인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경쟁력이 있지만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LFP 배터리는 저는 대한민국 LFP 배터리 다 만들 수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2023 유럽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흐름 보게 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패러다임,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기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IT 쪽 라인에서의 산업의 지용도를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스마트폰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시장 규모가 큰데 그 규모보다 자동차, 이 전기차가 7배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ASP는 자동차가 100배가 높아요.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는데 어떻게 지금 성장이
삼성이 지금 2027년, 2030년 거를 다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은 아직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4월 중순 부분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 지금 매매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번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사실 이 리튬 가격이 4월 달에 한 152유안까지 내려왔었던 부분, 가격이 내려온 부분을 얼마만큼 Q가 그러니까 이 P의 하락 부분을 Q가 만회를 했느냐가 이제 2, 4분기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305유안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3, 4분기는 실적이 분명히 더 나아질 건 분명하고요. 이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저는 LNF는 옛날부터 안 좋아했던 건 아실 거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코프로는 5개 자회사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수급도 이 6월 달에는 MSCI 그 리밸런싱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수급 쪽 부분이 부담이었었다면 8월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8월 11일인가요? 그때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수급적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에코프로 편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양극재 쪽 라인에서 봤을 땐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수주를 많이 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양극재 중에서? 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글쎄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네.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83조. 그죠?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100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매번 제가 이제 제일 가장 최애하는 포스코 케미컬. BM은 그 정도 안 돼 수주가요? 예. 그리고 이 BM은 지금 에코프로와 연동돼서 따라가는 흐름 부분이 크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 더 포스코 퓨처엠을 더 양호하게 보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제가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눈여겨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아까 에코프로는 4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고 거기에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4월 11일 전후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15% 20%가 더 올라가서 포스코 퓨처엠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4월 19일 날 그 이야기가 그 중심은 맥은 뭐냐면 혼다가 이 포스코 그룹 전체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주대우무역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 내의 2차전지 밸류가 가장 좋은 상황. 그러면서 그게 결국 뭡니까? 원가 경쟁력까지 가미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전지는 양극재 중심으로만 보면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스킵해도 됩니까? 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음극재 첨가물부터 시작을 해서. 실리콘 음극재, 그런데 저는 이런 거거든요. 주식은 2200의 종목.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섹터 내에 있어서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나노신소재가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저는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종목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극재가 원가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양극재 내에서도 또 가장 좋은 종목이 뭐냐 이렇게 자꾸 압축하려고 해야지 이 좋은 종목을 놔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덜한 종목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수 대표님의 스타일입니다. 네, 되는 쪽으로 확 집중해서 가는 거죠, 그죠? 네, 이 대표적인 게 양극재이고, 양극재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여러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뭐 다른 거는 그렇고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사업회사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홀딩스를 보시는 분들은요? 뭐 홀딩스도 좋죠. 그런데 주가가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또 보도록 네, 하죠. 정부채도 이제 탈중국화를 하고 있죠. 자체 생산을 확대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전구체를 양산하는 양극재 업체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서야 LNF가 LS하고 맞아요. 한다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LNF가 사실 한 발씩 늦어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도 그죠? 탈중국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중국화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 밸류체인을 잘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주대우라는 대기업을 다녀서 봤지만, 다른 제가 에코프로나 LNF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 이런 시스템이 일정 정도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에서 포스코 그룹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해외 상사맨들의 이 자원 개발 능력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2차 전지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지금 SK온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그렇다면 SK 쪽에서도 양극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3사 부분의 이 수주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 지금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 부분들이 지금 고평가다 하는데 저는 이전에도 20만 원일 때도 18만 원일 때도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고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장 좋아하고 있고 지금 38만 원인데도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좋아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수 대표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의가 없을 거예요. 네. 그죠? 다들 이제 집중하시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번 이제 3월, 4월 고점 찍을 때 이제 조정받을 거라고 했고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고 그때만 사실은 다시 조정받고 올라올 때만 해서 사서에서 한 3, 4만 원대만 샀어도 지금 수익이 꽤 났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어쨌든 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무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만 원 지금 수준인데요. 그러면 사실 기술적 지표로만 예를 들면 5일선 이렇게 투자하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을 시총이든 밸류든 혹은 성장성이든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설정하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딱 보여드리면 요거 차트 한번 잡을 수 있나요? 이 혼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타임이 이제 4월 19일 날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타이밍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29만 5천 원, 29만 2천 원 내려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카페 회원님들 한 3,576명한테 전부 다 보냈어요.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리고 나서 올라온 게 요 40만 원까지 올라오고 지금 조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가 가장 힘이 센 모습이에요.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목표가를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어떻게 이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만 갖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거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가격에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앞자리 수는 당연히 바뀌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거는 이제 시간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까지로 본다면 저는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제일 뜨겁고 제일 관심 있고 또 제일 잘하시는 많은 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